잿빛 하늘 아래 은성그룹의 본사 건물은 마치 거대한 강철과 유리의 산처럼 솟아 있었다. 이수연은 빌딩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작은지를 실감하며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은 지난 5년간의 경력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절박함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꿈꿔온 전쟁터이자 기회의 땅이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에서의 삶은 정체된 물과 같았다. 그녀는 능력이 있었고 누구보다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졌지만 그곳에서는 그저 그런 여직원일 뿐이었다. 상사들은 그녀의 보고서를 자신의 것인 양 가로채기 바빴고 동료들은 그녀의 열정을 시기했다. 더 이상 썩어가는 물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수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은성그룹의 전략기획팀 면접에 온 것이었다. 로비로 들어서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냉기가 구두를 통해 발끝까지 전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고 냉정해 보였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했다. 긴장감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흥분이 온몸을 감쌌다.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면접 장소인 35층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마침 문이 열리고 있었다. 아침 출근 시간의 막바지라 엘리베이터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공간에 낯선 사람들의 채취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최대한 몸을 웅크린 채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바로 옆에 서 있던 한 남자의 존재감이 유독 강렬하게 느껴졌다. 비싼 원단으로 만들어진 듯한 완벽한 피사의 슈트. 은은하게 풍기는 고급스러운 시트러스 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의 소음을 모두 지워버리는 듯한 압도적인 침묵.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돌려 남자를 훔쳐보았다.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차갑게 정면을 응시하는 그의 눈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혼잡한 공간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수연은 그가 분명 회사의 고위 임원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의 주변으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아무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시선을 자신의 구두 끝으로 내리며 생각했다. 저런 사람이 바로 은성그룹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겠지. 내가 과연 저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상승하며 층수를 알리는 기계음을 냈다. 15층, 16층, 17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녀의 긴장감도 함께 고조되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심하게 덜컹거리며 급정지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몸이 앞으로 거세게 쏠렸다. 수연 역시 균형을 잃고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앞으로 넘어졌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녀의 몸은 어딘가에 부딪혀 멈췄고 입술에는 부드러우면서도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눈을 뜨자 바로 눈앞에 아까 그 남자의 놀란 눈동자가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에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정확히 닿아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수연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남자는 미간을 찌푸린 채 아무 말 없이 입술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 행동 하나가 수연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는 것보다 더 모욕적으로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사과했다. 남자는 그녀를 차갑게 한번 훑어보았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35층에 도착하자마자 수연은 거의 도망치듯 밖으로 뛰쳐나왔다. 뒤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다. 최악의 시작이었다. 면접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수연의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다. 입술에 남아있는 기묘한 감촉과 남자의 경멸, 어린 표정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 하필이면 그 사람과. 그것도 은성그룹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최악의 방식으로 망쳐버렸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이윽고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수연은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얼굴 근육이 제멋대로 떨렸다. 면접실에 들어서자 3명의 면접관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뜯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기소개를 시작했지만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렸고 머릿속은 여전히 엘리베이터 안의 사고로 가득 차 있었다. 면접관들의 질문은 예리하고 집요했다. 그녀의 경력과 성과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수연은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 조금 전의 충격적인 사건이 그녀의 모든 논리와 이성을 마비시킨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외워온 답변을 기계적으로 내뱉을 뿐이었다. 이수연 씨, 우리 전략기획팀은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수연 씨는 상당히 불안정해 보이는군요. 스트레스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면접관의 지적에 그녀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남자와 키스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면접은 그렇게 완전히 망가졌다. 그녀의 5년간의 노력과 희망이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면접실을 나온 수연은 허탈한 발걸음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다시 올려다본 은성그룹의 건물은 아침보다 훨씬 더 높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에게는 결코 오를 수 없는 산처럼 보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한편 CEO 집무실로 돌아온 강지훈은 여전히 불쾌한 기분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건을 떠올렸다. 갑작스러운 충격, 그리고 자신의 입술에 와닿았던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입술을 닦아냈다. 그 여자의 겁에 질린 토끼 같은 눈망울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에게 그 사건은 그저 불쾌한 해프닝일 뿐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겪어왔기에 그는 이번 일도 그런 종류의 하나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여자의 눈동자에서 보았던 순수한 당황과 수치심은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생생했다. 진정, 그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으며 서류에 시선을 고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중요한 M&A 건을 앞두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신경이 쓰였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자신을 몰아내려는 세력. 바로 최민혁 전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시기였다.
그는 이런 사소한 일에 감정을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비서가 들어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전략기획팀 신입 경력직 면접 결과를 보고했다. 그는 무심하게 서류를 넘겨보았다. 수많은 지원자들의 이력서가 나열되어 있었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한 이력서 위에서 멈췄다. 이수연, 사진 속의 여자는 방금 전 엘리베이터에서 그와 부딪혔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의 경력은 꽤 인상적이었다. 작은 회사에 있었지만 그녀가 참여했던 몇몇 프로젝트들은 업계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 하지만 면접관들의 평가는 최악이었다. 집중력 부족,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압박 면접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임. 강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럴만도 하지. 그는 면접 직전에 그런 끔찍한 사고를 겪었으니 그는 잠시 동안 그녀의 사진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겁에 질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던 얼굴.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부딪혔을 때 느껴졌던 부드러운 감촉.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다. 왜 자꾸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는 이수연의 이력서를 불합격 서류 더미 위로 던져버렸다. 그녀와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작은 자취방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거대한 상실감과 자기 혐오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그 남자의 차가운 눈, 면접관들의 실망한 표정, 그리고 산산조각난 자신의 꿈. 그녀는 생각했다. 어쩌면 애초에 이곳은 내가 올 자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화려하고 거대한 은성그룹은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을지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기엔 자신의 노력이 너무나 아까웠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번 기회는 날아갔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다짐했다. 며칠 후, 수연은 자신의 책상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은성그룹 면접의 실패는 아픈 상처로 남았지만 그녀는 애써 잊으려 노력하며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때 부장이 그녀를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수연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그의 사무실로 따라 들어갔다. 이수연 대리, 자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 부장은 책상 위에 놓인 공문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공문에는 놀랍게도 은성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면접 결과가 번복된 것일까? 하지만 부장의 다음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은성그룹과의 공동 프로젝트라니요. 저희 같은 회사가요. 이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부장에게 되물었다. 그녀의 회사는 업계에서 이름도 없는 작은 분석업체에 불과했다. 그런 곳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은성그룹과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부장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은성 측에서 새로 추진하는 신사업 프로젝트인데 리스크 관리 파트의 데이터 분석을 우리 회사에 맡기기로 했어. 아마 대기업의 경직된 시스템보다는 우리처럼 몸집이 가벼운 회사에 유연하고 창의적인 분석을 높이 산 거겠지. 부장은 스스로의 해석에 만족한 듯 헛기침을 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 말이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았다.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이 대리를 추천했네. 자네의 분석 능력은 내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번 기회에 자네 실력을 은성그룹 놈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라고. 부장의 말에 수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은성그룹. 그 이름만 들어도 며칠 전에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 숨이 막혔다. 다시 그 건물에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니.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했다. 면접에서는 실패했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은성그룹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끔찍한 기억은 잊어야 했다. 이것은 일이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과 전문성으로 무장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수연은 은성그룹 본사 30층에 위치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며칠 전 면접을 봤던 35층보다는 아래였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정형은 여전히 아찔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과 최고급 가죽 의자, 벽에 걸린 추상화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속한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이미 분위기에 압도당한 듯 잔뜩 굳어 있었다. 곧이어 은성그룹 측의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들을 이끌고 들어온 남자는 화려한 외모에 세련된 매너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신사업팀의 총괄을 맡고 있는 최민혁 전무라고 소개했다. 그의 얼굴에는 사람 좋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수연의 팀원들을 훑어보는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이 맡을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간 단위로 리스크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민혁의 말은 친절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너희는 그저 우리가 시키는 일이나 하는 하청 업체일 뿐이라는 의도가 명백히 담겨 있었다. 회의는 최민혁의 주도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은성그룹의 직원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기획한 신사업의 장밋빛 미래를 펼쳐 보였다.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수연은 말없이 그들의 발표를 들으며 노트북으로 관련 데이터들을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은성그룹 직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연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회의실의 압도적인 분위기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남자는 바로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와 입을 맞췄던 그 남자였다. 강지훈, 은성그룹의 젊은 총수.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상대가 고위 임원일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마사카 CEO 본인일 줄이야.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강지훈은 회의실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최민혁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의 시선이 잠시 수연에게 머물렀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곧이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차갑게 식어버렸다. 수연은 필사적으로 그의 시선을 피하며 노트북 화면에 고개를 박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지만 오히려 그 극도의 긴장감이 그녀의 머리를 차갑게 식혀주었다. 그녀는 다시 데이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였고 자신의 일을 해야만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최민혁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수연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최민혁은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은 채 그녀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강지훈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전무님, 방금 보여주신 예상 시장 점유율 데이터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회의실을 가득 채울 만큼 명료하고 단단했다. 최민혁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저희 그룹의 최고 분석가들이 수개월에 걸쳐 작업한 결과입니다. 외부 업체에서 의문을 가질 만한 데이터가 아닐 텐데요. 그의 대답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들이 나타났다. 전무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데이터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여기 3분기 소비자 구매 패턴 예측 모델에 사용된 핵심 변수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래프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변수는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라는 외부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경쟁사가 저희보다 한 달 먼저 유사 제품을 출시한다면 저희의 초기 시장 점유율은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이는 프로젝트 전체의 손익분기점을 최소 2년 이상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은성그룹의 다른 직원들은 당황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감히 외부 업체의 대리급 직원이 전무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허점을. 그것도 CEO 앞에서 지적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자 월권 행위였다. 지금 우리 은성그룹의 판단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최민혁이 격앙된 목소리로 그녀를 몰아쓰려는 순간이었다. 최 전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모두의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최민혁을 제지시킨 후 시선을 돌려 수연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만약 당신의 예측대로 경쟁사가 먼저 제품을 출시한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은 뭐라고 생각하지?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 능력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의 전략적 사고를 묻는 질문이었다. 수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까지 모두 계산하고 있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출시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겨 시장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품질 저하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둘째, 오히려 출시를 늦추고 경쟁사 제품의 약점을 분석하여 저희 제품의 프리미엄 전략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가격과 월등한 품질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역발상입니다. 그녀의 대답이 끝나자 강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전무, 이수연 씨가 지적한 부분 포함해서 프로젝트 전체 리스크 재검토하도록.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강지훈이 사라지자 회의실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터져나갔다. 최민혁은 살기등등한 눈으로 수연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너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수연은 애써 그의 시선을 외면했지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적을 만들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그가
발 아래에 둔 보석들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풍경처럼 평화롭지 않았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 당했던 굴욕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이가 갈렸다. 감히 일개 외부 업체 여직원 따위가 자신을 물고 늘어졌고,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편을 들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액체가 목을 태우며 내려갔지만 가슴속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다. 강지훈 선대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 자리에 앉아있는 애송이. 그가 CEO가 된 이후로 최민혁은 단 한순간도 그를 자신의 상사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은성그룹은 자신의 것이 되어야 마땅했다. 그는 수년간 이 순간을 위해 비밀리에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자금을 축적해왔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수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한 이상 계획을 앞당겨야 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자신의 충실한 하수인이자 재무팀의 박 부장을 호출했다. 잠시 후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그의 앞에 고개를 숙였다. 최민혁은 그를 소파에 앉히고 새로운 위스키를 따랐다. 박 부장, 그동안 준비하라고 했던 RS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 손볼 준비는 다 끝났겠지. RS 프로젝트는 은성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유럽의 한 바이오 기업 인수건이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강지훈의 리더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다. 박 부장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무님, 말씀하신 대로 인수 대상 기업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게 할 데이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조정이라 회계감사에서도 쉽게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최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바로 그것을 원했다.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이 모두 강지훈의 독단적인 결정과 무능함 때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좋아. 이제 슬슬 미끼를 던져야지. 언론 쪽에 아는 기자들 있지. 은성그룹의 무리한 해외 투자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기사를 조금씩 흘리게. 소스는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최민혁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는 강지훈을 단순히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재기불능으로 만들어야 했다. 한편 강지훈은 CEO 집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그는 이수연이 지적했던 신사업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만약 그녀가 아니었다면 은성그룹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시장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날카롭고 총명한 눈빛을 떠올렸다. 엘리베이터에서의 황당한 첫 만남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감탄에 젖어 있을 수 없었다. 이 프로젝트의 허점은 너무나 명백해서 최민혁 휘하에 엘리트 팀이 놓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은 최민혁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파놓은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렸거나 혹은 더 큰 음모를 감추기 위한 연막이었을 수도 있었다. 그의 불안한 예감은 며칠 뒤 현실이 되었다. 경제일간지를 시작으로 증권가 정보지에까지 은성그룹의 RS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했다. 인수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혹, 그리고 강지훈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었다.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이었다. 그룹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락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임원들을 향해 내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대부분의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볼 뿐이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최민혁의 사람이거나 혹은 그의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최민혁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대표님, 지금은 내부의 적을 찾는 것보다 프로젝트 자체의 리스크를 재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번 인수권은 너무 성급하게 추진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외부의 우려가 사실이라면 우리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교묘하게 모든 책임의 화살을 강지훈에게로 돌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최민혁의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야심이 훤히 보였지만 지금 그에게는 물증이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자신의 왕국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같은 시각 이수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산더미 같은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지시로 신사업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재검토하는 작업은 그녀의 팀에게 맡겨졌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날 회의실에서 보았던 강지훈의 고독한 눈빛, 그리고 최민혁의 비열한 미소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은성그룹 측에 다른 주요 프로젝트들의 기초 데이터 열람을 요청했다. 물론 RS 프로젝트의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보안을 이유로 거절당했지만 CEO의 지시라는 말 한마디에 재무팀은 마지못해 제한된 수준의 접근 권한을 열어주었다. 수연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자신의 컴퓨터로 옮겨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숫자들 속에서 패턴을 읽어내는 데에 천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모니터에 집중하던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상했다. RS 프로젝트의 특정 분기별 예상 수익률 그래프가 다른 프로젝트들의 데이터 흐름과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그 차이는 너무나 미미해서 대부분의 분석가라면 정상적인 오차 범위로 간주하고 넘어갈 수준이었다. 하지만 수연의 예리한 감각은 그것이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완벽하게 짜인 교향곡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불협화음을 내는 악기 소리와 같았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 그녀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데이터의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 사무실에는 그녀 혼자만 남아 있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조작된 데이터가 입력된 정확한 시간과 접속 IP를 찾아냈다. 그것은 재무팀 내부의 특정 IP였고 최종 수정 승인자는 놀랍게도 박 부장이었다. 최민혁의 최측근.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발견한 것이다. 이수연은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든 채 멍하니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 떠있는 몇 줄의 데이터와 IP 주소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아래에는 은성그룹 전체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날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상의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이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사실을 못 본 척 눈을 감아버릴 것인가?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그녀는 외부 용역업체의 직원에 불과했다. 괜히 대기업의 내부 암투에 휘말렸다가 어떤 꼴을 당할지 아무도 몰랐다. 최민혁이라는 남자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사람은 누구든 가차없이 짓밟아버릴 인물처럼 보였다. 자신의 직장, 어쩌면 인생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아니면 정식 루트를 통해 보고해야 할까. 그녀는 자신의 상사인 부장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은성그룹과의 계약을 따낸 것을 평생의 업적인 양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런 위험한 일에 보고를 올렸다가는 분명히 은성그룹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하며 그녀를 막아서거나 혹은 이 공을 가로채려다 최민혁의 방역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 뻔했다. 마지막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강지훈 대표에게 직접 가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일개 외부 업체 대리가 대기업 총수에게 비밀리에 접촉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가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오히려 최민혁이 심어놓은 스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 차가운 남자는 그녀의 말을 듣기도 전에 경멸의 눈빛으로 쫓아낼지도 모른다. 수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서 그날 회의실에서 보았던 강지훈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홀로 싸우는 듯한 그의 고독한 눈빛. 그는 최소한 그녀의 논리적인 분석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직위나 소속을 떠나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적 양심과 정의감을 걸고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비밀리에 접근하느냐였다. 비서실을 통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모든 기록이 남을 것이고 최민혁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며칠 동안 강지훈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기사와 사내 게시판 등을 뒤지며 그의 공식적인 일정을 확인하고 퇴근 시간 즈음에는 은성그룹 본사 근처 카페에 앉아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그녀는 강지훈이 외부 일정 때문에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경호원 한 명만 대동한 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했다. 수연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를 따라 나섰다. 어둡고 서늘한 주차장의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콘크리트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의 전용 세단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강지훈이 차 문을 열려는 순간 수연은 결심을 굳히고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에 경호원이 즉각적으로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를 알아보고 손을 들어 경호원을 제지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경계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 늦은 시간에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주차장의 공기처럼 차갑고 낮았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발견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RS 프로젝트에 관한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누구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자료는 반드시 대표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와 그녀가 내민 USB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침묵을 지켰다. 주차장에는 오직 희미한 조명과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이 짧은 순간이 수연에게는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짧게 말했다. 타. 그의 말에 수연뿐만 아니라 경호원마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수석 문을 열고 채 올라탔다.
최고급 세단의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히자 그녀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차는 소리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와 한적한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수연 역시 입을 열지 못했다. 차 안의 침묵은 숨 막힐 듯 무거웠다. 그는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수연의 머릿속에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다. 차가 멈춘 곳은 한남동의 한 고급 빌라 앞이었다. 그가 사는 곳인 듯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따라오라는 눈짓을 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집 내부는 그의 이미지처럼 미니멀하고 차갑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서재로 안내한 뒤 말없이 노트북을 가져와 그녀 앞에 놓았다. 마치 그녀의 설명을 들어볼 준비가 되었다는 무언의 신호 같았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고 자신이 분석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 흔적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리고 이 조작이 프로젝트에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새 안정을 되찾고 전문가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며 화면의 모든 숫자와 그래프를 꿰뚫을 듯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났을 때 서재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눈앞의 여자에 대한 경이로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자신의 내부 감사팀조차 찾아내지 못한 것을 이 젊은 여자가 단 며칠 만에 완벽하게 파헤쳐낸 것이다. 그는 고개를 들어 수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녀는 숨을 멈췄다. 원하는 게 뭐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그는 그녀가 이 위험한 정보를 무기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돈, 혹은 은성그룹에서의 직위. 하지만 수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진실입니다. 진실이라. 강지훈은 그 말을 나지막이 되뇌었다. 그의 눈은 이수연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돈을 원하는 자, 권력을 탐하는 자, 복수를 꿈꾸는 자. 하지만 그녀처럼 순수하게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는 눈빛은 처음이었다. 그 안에는 어떤 사심도, 계산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전문가로서의 지적 호기심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단단한 심지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긴 침묵 끝에 결정을 내렸다. 지금의 자신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어쩌면 이 예측 불가능한 외부인이야말로 자신이 유일하게 믿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일지도 몰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창가로 걸어갔다. 이 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 최민혁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면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도망칠 기회를 주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진실을 묻어버린다면 저는 제 자신을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강지훈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고집과 책임감을 보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고스트 아이디를 부여하여 은성그룹의 모든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또한 외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마련했다. 이수연은 공식적으로는 원래의 신사업 프로젝트 분석 업무를 계속하는 것처럼 위장했고, 비공식적으로는 최민혁의 비리를 파헤치는 위험한 조사를 시작했다. 수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자신의 회사에 출근하여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거대한 기업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는 탐정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자취방에서 혹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남아 밤새도록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녀는 최민혁이 지난 몇 년간 관여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샅샅이 훑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여러 프로젝트들의 회계 장부들을 교차 분석하며 아주 작은 불일치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마치 수만 개의 모래알 속에서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강지훈과의 비밀 접선은 주로 그의 집이나 그가 마련한 안전 가옥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일주일에 2~3번,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만났다. 처음 몇 번의 만남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들은 오직 일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었다. 수연은 자신이 찾아낸 새로운 단서들을 보고했고, 강지훈은 회사의 내부 사정과 인물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녀의 분석에 깊이를 더해 주었다. 서재의 대형 스크린 앞에서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수연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강지훈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은 놀라울 정도의 시너지를 발휘했다. 그녀가 데이터 속에서 찾아낸 작은 실마리를 던지면 그는 그것이 내부 권력 구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즉시 꿰뚫어 보았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 사이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해갔다. 지독한 긴장감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지훈은 며칠씩 밤을 새우며 헬쑥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말없이 최고급 도시락을 시켜주었고, 수연은 냉철한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깊은 고뇌와 외로움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수연이 무심코 하품을 하자 강지훈이 말했다. 피곤하면 잠시 쉬도록 해.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부드러운 기운이 실려 있었다. 수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대표님이야말로 잠은 주무시는 겁니까? 이러다 쓰러지시겠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첫 만남이 떠오르며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한편 최민혁은 상황이 자신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에 점차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터뜨린 RS 프로젝트 스캔들은 강지훈이 예상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방어해내고 있었다. 마치 내부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또 다른 내부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의심의 레이더에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포착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IT 부서에 심어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데이터 열람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직원이 바로 그 회의실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주었던 이수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여자가 요청한 데이터 목록을 전부 가져와. 그리고 그녀의 모든 로그 기록을 감시해.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최민혁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저겁 없어 보이는 여자가 강지훈의 숨겨진 카드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도 수연과 지훈은 안전가옥의 서재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수연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낸 참이었다. 최민혁이 몇 년 전 파산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보세요. 이 자금의 흐름.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정상적인 거래일 수가 없습니다. 흥분한 수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강지훈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의 숨결이 뺨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설명을 듣고 있던 강지훈 역시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상기된 뺨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되었다. 그 순간 복잡한 데이터와 치밀한 분석은 모두 배경으로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수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의 정적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두 사람의 심장을 울렸다. 이수연은 황급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강지훈 역시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방금 전까지 그들을 휘감았던 팽팽한 긴장감과 미묘한 기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비즈니스의 공기만이 서재를 채웠다. 하지만 무언가가 분명히 변해 있었다. 그들은 애써 모른 척했지만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일로만 얽힌 파트너라고 할 수 없는 감정의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어. 아마 최민혁의 약점을 쥐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거야. 강지훈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그의 날카로운 옆모습으로 시선이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뺨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최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서류를 내던지고 있었다. IT 부서에 심어둔 첩자로부터 올라온 보고는 그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수연의 데이터 접근 기록이 며칠 전부터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 한 가지 사실을 의미했다. 강지훈이 그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에 두고 더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파헤치도록 돕고 있다는 증거였다. 감히 일개 용역업체 계집이 내 뒤를 캐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더 이상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방해물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겨누는 비수였다. 그는 뱀처럼 차가운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강지훈에게 빌미를 주게 될 뿐이다. 그렇다면 덫을 놓아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다. 최민혁은 즉시 자신의 핵심 측근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교활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바로 이수연에게 기업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 씌워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려는 계략이었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은성그룹의 차기 핵심 기술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 기밀 문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 문서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누구라도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사실적으로 보여야 했다. 며칠 뒤 이수연은 자신의 회사 이메일함에서 의심스러운 메일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자는 은성그룹의 기획팀 직원으로 되어 있었고 제목은 오발송 신규 프로젝트 F7 내부 자료 공유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본문에는 파일을 잘못 보냈으니 즉시 삭제해달라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고 F7 최종 보고서 CP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심코 파일 위로 향했다. 어떤 분석가라도 이런 종류의 정보에 호기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너무나 시기적절하고 너무나 우연을 가장한 실수였다. 이것은 분명 함정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여는 대신 즉시 보안 채널을 통해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절대 열어보지 마. 예상했던 대로군. 강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민혁이 드디어 꼬리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최민혁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회를 역이용하여 최민혁의 목에 밧줄을 감을 수도 있을 터였다. 강지훈은 즉시 자신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그룹 내 보안 전문가에게 연락했다. 그는 전문가에게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샌드박스 환경에서 해당 첨부 파일을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몇 시간 뒤 분석 결과가 돌아왔다. 수연의 예상이 정확했다. 그 파일 안에는 가짜 기밀 정보와 함께 파일을 여는 순간 사용자의 IP 주소와 접속 기록을 발신자에게 전송하는 악성 추적 코드가 심어져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만약 수연이 파일을 열었다면 최민혁은 그녀가 불법적으로 기밀 정보를 탈취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그녀를 고소하고 그녀와 연관된 강지훈까지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을 것이다. 강지훈은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최민혁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다음 날 강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최민혁을 포함한 핵심 임원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표면적인 이유는 RS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점검이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회의가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 강지훈은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이 무심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 그리고 최 전무. 요즘 우리 그룹 내부 정보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생긴 것 같더군.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긴장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최민혁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자신의 덫이 드디어 작동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대표님, 강지훈은 여튼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어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 우리의 차기 핵심 기술 정보가 담긴 파일이 외부 용역업체 직원에게 잘못 발송되는 사고가 있었지.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파일이 사실은 가짜 정보였고 그 안에는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악성 코드까지 심어져 있었다는 거야. 그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최민혁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강지훈은 말을 멈추지 않고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최민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우리 보안팀이 그 가짜 파일의 생성 기록을 추적해봤는데 놀랍게도 최 전무 휘하에 기획팀 내부 서버에서 만들어졌더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최민혁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발각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변명했다. 그것은 아마도 외부 해커의 소행일 겁니다. 저희 팀도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오늘의 목적은 그의 가면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회의를 끝냈고 임원들은 굳은 얼굴로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강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민혁의 이번 공격으로 인해 이 싸움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수연을 지키는 싸움이기도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렬한 감정이 차가운 결의와 함께 끌어올랐다. 최민혁의 함정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며칠 동안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흘렀다. 최민혁은 강지훈의 경고를 받고 잠시 몸을 사리는 듯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더 교활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강지훈은 그 어느 때보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이수연의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 그날 밤 수연은 강지훈이 마련해준 또 다른 안전가옥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의 자취방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다. 창밖의 화려한 야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위험하고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실감했다. 강지훈이 무거운 얼굴로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하루 종일 이어진 이사회에서 최민혁을 따르는 이사들의 교묘한 공격을 방어하느라 완전히 녹초가 된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가 평소에 절대 내비치지 않는 깊은 피로와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는 말없이 차를 받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가락을 통해 전해지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그의 신경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짙은 무력감에 젖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27살이었어. 모두가 나를 어리다고 무시했지. 저 애송이가 과연 은성그룹을 이끌 수 있겠냐고 뒤에서 수군거렸어. 최민혁도 그중 하나였고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의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이 회사를 일구셨지. 내게는 아버지의 유산이자 내 모든 것이었어.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어.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면서.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나를 무시하는 놈들에게 내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더군. 모두가 내 자리와 내 돈을 보고 접근할 뿐.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은 없었어.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거대한 제국의 황제였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이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아니, 당신과 그런 식으로 부딪혔을 때, 솔직히 말해 불쾌했어. 내게 접근하려는 수많은 여자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회의실에서 당신의 눈을 봤을 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 당신 눈에는 어떤 욕심도 없었으니까. 오직 진실을 향한 열정만 있었지.
그래서 당신을 믿어보기로 한 거야. 어쩌면 내 평생 처음으로 타인에게 내 등을 맡겨보기로 한 도박이었지. 그의 말에 수연의 심장이 저릿한 통증과 함께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기술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정직한 분이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기업에서 아버지가 개발한 기술의 특허를 헐값에 넘기라고 협박했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거절하셨죠. 그러자 그들은 더 비열한 방법을 썼어요. 아버지의 하청업체들을 압박해서 거래를 끊게 만들고 은행의 로비에서 대출을 막아버렸죠. 결국 저희 공장은 억울하게 부도가 났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어요. 수연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의 무력감과 분노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힘없는 자에게 진실과 정의는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요. 그때 맹세했어요. 다시는 내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당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그래서 숫자를 공부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서 다시는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공유했다. 강지훈은 아버지가 남긴 거대한 왕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고 이수연은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거대한 힘의 논리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둘은 서로의 눈에서 깊은 동질감과 연민을 발견했다.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미안해. 그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당신을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여서 수연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따뜻한 천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위로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저의 선택이기도 해요.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CEO와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두 명의 인간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강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부드럽게 감쌌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에서의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닿았다. 그것은 짧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위로와 이해를 담고 있는 입맞춤이었다. 그 입맞춤을 통해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굳은 의지를 나누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단순한 공조 관계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깊은 유대감으로 묶인 것이다. 그날 밤의 입맞춤 이후 강지훈과 이수연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여전히 밤늦게 만나 비밀스러운 작전을 논의했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동지애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공유한 그들은 이제 이 위험한 싸움을 함께 끝내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할 날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 간절함은 그들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동력을 얻은 수연은 다시 한번 조사에 박차를 가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바로 최민혁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그 가짜 기밀 파일이었다. 비록 내용은 가짜였지만 그것을 만들고 전송하는 방식에는 분명히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을 터였다. 그녀는 강지훈의 보안 전문가로부터 그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추적 코드의 구조를 넘겨받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 코드의 구조를 분석했다. 그것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짜여 있었다. 마치 특정 개발자의 서명처럼 그 코드를 만든 사람만의 고유한 습관과 스타일이 묻어 있었다. 수연은 가설을 세웠다. 만약 최민혁의 내부 첩자가 이 코드를 만들었다면 그는 분명 다른 불법적인 작업을 할 때도 비슷한 방식의 코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방대한 내부 서버를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이번의 목표는 명확했다. 바로 그 서명을 찾는 것이었다. 수만 개의 시스템, 로그와 감사 추적 파일들 속에서 특정 코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밤새도록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선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그것을 찾아냈다. 그녀가 처음 발견했던 RS 프로젝트의 재무 데이터 조작 파일. 바로 그 파일의 수정 기록 로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코드의 일부가 함정 파일의 코드와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다. 최민혁의 첩자가 같은 도구를 2번 사용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것은 결정적인 연결고리였다. 수연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즉시 강지훈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안전가옥에서 다시 만났다. 수연이 자신의 발견을 설명하자 강지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최민혁이 이수연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시도와 그룹의 재무 데이터를 조작한 행위가 동일 인물의 소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이었다. 이제 그들은 최민혁의 목을 겨눌 확실한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다. 수연은 이 연결고리를 발판 삼아 데이터가 조작된 서버의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암호화된 파티션에 접근을 시도했다. 이전에는 풀 수 없었던 복잡한 암호였지만 이제 범인의 코드 작성 습관이라는 키를 손에 쥔 그녀에게는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었다. 몇 시간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마침내 접근 허용이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다. 암호화된 파티션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최민혁의 검은 제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난 수년간 그가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이 담긴 비밀 장부. 그 돈으로 매수한 정재계 인사들의 명단. 자금 세탁에 이용된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자료. 그리고 은성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킨 뒤 긴급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그의 전체 계획이 담긴 시나리오 문서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나 횡령 사건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를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하고 치밀한 쿠데타 계획이었다.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를 이런 식으로 더럽히고 빼앗으려 한 최민혁에 대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가 아니었다. 증거는 손에 넣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공개하느냐가 문제였다. 성급하게 언론에 터뜨렸다가는 최민혁의 언론 플레이에 휘말려 진실이 왜곡될 수 있었다. 검찰에 넘기기에도 그가 매수한 인물들이 얼마나 깊이 개입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위험했다. 최민혁은 궁지에 몰린 쥐와 같아서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모든 증거를 파기하고 발악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서재의 거대한 테이블에 앉아 마지막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방법은 단 하나였다. 저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서 그가 가장 자신만만해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폭로하여 재기불능구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무대는 바로 최민혁이 강지훈을 끌어내리기 위해 소집을 추진하고 있는 긴급 주주총회였다. 강지훈은 주주총회 날까지 계속해서 수세에 몰린 연기를 하기로 했다. 그는 최민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리더십의 상처를 입은 무능한 CEO처럼 보일 것이었다. 최민혁이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동안 수연은 강지훈의 보안 전문가와 함께 주주총회 현장에서 상영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로 했다. 최민혁의 모든 죄악을 만천해 공개할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창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밤새 이어진 회의에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마지막 결점만이 남아있었다. 두려움과 결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교차하는 시선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은성그룹 본사 대강당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기대감, 그리고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거대한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모인 하이에나 떼와 같았다. 단상위. 최민혁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편에 선 이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이 무대의 주인공이자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맞은편에는 강지훈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굳게 닫힌 입술과 창백한 얼굴은 누가 보아도 패배를 앞둔 장수의 모습이었다. 주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마침내 총회가 시작되었다. 의장의 개회 선언이 끝나자마자 최민혁이 기다렸다는 듯이 연단으로 나섰다. 그는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어조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교묘하게 조작된 데이터와 왜곡된 사실들을 제시하며 강지훈의 경영 능력을 맹비난했다. 특히 RS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주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강지훈 대표의 독단적이고 위험한 경영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은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지훈 대표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동적인 외침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주도했고 다른 주주들도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모든 것이 최민혁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의장이 해임한 표결을 선언하기만을 기다렸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고요했다. 표결에 앞서 마지막으로 주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여러분께서 제 운명을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성그룹을 위협하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신호에 따라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암전되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야 하는 순간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오리온 캐피탈이라는 이름의 낡은 사무실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위로 거대한 타이틀이 박혔다. 최민혁의 그림자 제국, 대강당 어딘가에 숨겨진 작은 통제실 안에서. 이수연은 마른 입술을 죽이며 프레젠테이션 시작 키를 눌렀다. 그녀의 귀에 꽂힌 인이어를 통해 강지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마지막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강지훈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스크린에는 최민혁이 지난 수년간 자금 세탁을 위해 이용해온 유령 회사들의 명단과 그 관계도가 펼쳐졌다. 최민혁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저런 조잡한 자료로 자신을 공격하려 하다니 가소롭다고 생각했다. 이건 전부 날조된 것입니다. 저자가 궁지에 몰리니 말도 안 되는 흑색 선전을 하는군요. 하지만 강지훈은 그의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최민혁의 비밀 장부였다. 날짜별로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이름, 그리고 금액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당황하며 기술팀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저 스크린을 꺼. 그러나 기술팀은 속수무책이었다. 이수연이 이미 중앙 제어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레젠테이션은 계속되었다. 다음으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RS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조작되는 과정을 담은 서버 로그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조작을 실행한 IP 주소가 최민혁의 최측근인 박 부장의 사무실이라는 사실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최민혁은 이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이토록 철저하게 파헤쳐졌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강지훈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최민혁 전무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 이으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화면에는 최민혁이 이수연에게 보냈던 함정 파일의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마침내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페이지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바로 최민혁이 직접 작성한 은성그룹 경영권 찬탈 계획서였다. 주가를 조작해 폭락시키고 여론을 선동해 강지훈을 몰아낸 뒤 자신이 은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겠다는 모든 시나리오가 그의 글씨체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분노의 차소리를 질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광란적으로 터져댔다. 바로 그 순간 대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명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지훈이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직전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던 것이다. 검사들은 곧장 단상 위로 올라가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최민혁에게 다가갔다. 최민혁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최민혁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냐. 이건 모함이야 라고 절규했지만 그의 손목에는 이미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다. 그렇게 은성그룹을 삼키려 했던 야심가의 제국은 한편의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은 아수라장이 된 강당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길고 힘들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당 뒤편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를 찾아 시선을 맞추었다. 그 카메라 너머에 있을 그녀.
이수연을 향한 무언의 감사와 신뢰를 담은 채 그는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심판은 끝났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민혁과 그의 일당이 검찰에 체포된 이후 은성그룹은 한동안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다.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와 신뢰도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번 사태를 그룹의 썩은 부위를 도려낼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그는 즉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최민혁의 라인에 있던 부패한 임직원들은 모두 가차없이 속간했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다. 그의 단호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에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주주들과 직원들은 점차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은성그룹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이수연은 자신의 원래 회사에 사표를 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며칠 뒤 그녀는 강지훈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은성그룹 내에 CEO 직속으로 전략감사실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그 실장 자리를 그녀에게 맡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룹 내의 모든 비리를 감시하고 윤리 경영을 정착시키는 막중한 임무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녀가 평생을 꿈꿔왔던 힘의 논리가 아닌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안에서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헤매는 외로운 분석가가 아니었다. 진실을 수호하는 강력한 방패를 손에 쥔 전사가 되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 강지훈과 이수연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 주변에는 더 이상 살벌한 음모나 위험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잔잔한 음악과 도시의 아름다운 야경, 그리고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편안한 공기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비로소 평범한 연인들처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네요. 수연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긴장감이 모두 사라지고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올라 있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테니까. 그의 말에는 CEO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고독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함께 짊어질 수 있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돌려 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수연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수연의 심장이 기분 좋게 내려앉았다. 당신에게 처음 물었었지. 원하는 게 뭐냐고. 당신은 진실이라고 대답했어. 그 대답을 들었을 때. 나는 내 평생의 정답을 찾은 것 같았어. 내게는 당신이 바로 그 진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직도 사람을 믿는 법을 잘 몰라. 하지만 당신은 믿을 수 있어. 당신 앞에서 나는 은성그룹의 대표가 아니라 그저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 앞으로도 내 곁에서 나의 진실이 되어주지 않겠어. 그의 고백에 수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여린 영혼을
그의 고독한 싸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것으로 모든 대답은 충분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에 모든 감정을 나누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 끝에 그들은 마침내 서로라는 안식처를 찾은 것이다.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 개혁안을 검토하던 두 사람은 함께 퇴근하게 되었다. 그들은 나란히 걸어 아무도 없는 텅 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좁은 공간.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어색한 침묵 대신 편안하고 따뜻한 친밀감이 흐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조용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문득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수연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갑자기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군. 그의 말에 수연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 끔찍했던 첫 만남이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이 되어 있었다. 글쎄요, 그때 갑자기 멈추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강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아마 내가 당신을 찾아내는 데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겠지. 그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닿았다. 그것은 사고처럼 갑작스럽지도 상처를 나누는 슬픔에 젖어 있지도 않은 오직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한 입맞춤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우연한 뽀뽀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서로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연이 되어 있었다. 1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세상 속으로 함께 걸어 나갔다.